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최근에 피부리프팅의 강자 인모드의 1분기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12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5월 5일에 세부적인 재무제표와 컨퍼런스 콜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할게요. 인모드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은 65밀리언 달러 원저리로 나왔고요. GPM은 84%로 무난하게 고수익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매출의 증가율은 이번 분기에도 YY 62%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은 40% 수준으로 여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분기 전체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62% 성장을 했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7, 글로벌이 3 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이 40%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이 120%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성장은 특히나 기대가 큰 부분입니다. 이제는 미국과 글로벌의 비중이 7대 3인데요. 19년에는 8대 2였죠. 그래서 글로벌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믹스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장비의 매출액이 비중이 높죠. 장비 9, 소모품 1의 비율로 나타났고요. 성장률은 50%에서 60% 골고루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은 핸즈프리 비중이 30% 정도인데 아직까지 글로벌은 핸즈프리가 낮다는 부분이고 이게 향후로 열리는 걸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4분기 컨콜부터 다시 짚어보면서 1분기가 어땠는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제품의 구성, 최소 침습이 6, 핸즈프리가 3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됐죠. 전반 기준으로는 기존에 나가는 거는 조금 줄어들고 산부인과용으로 약간 더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게 됐었습니다. 자, 작년 4분기가 좋았는데 당시에 가이던스를 250에서 260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니네 왜 21년도에는 안 나오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가라사대 27개의 다양한 상품을 각국에서 팔면서 50밀리언 달러 정도만 every year 증가를 해도 이거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해마다 2개의 새로운 플랫폼까지 내고 있다. 그 정도면은 페어한 거 아니겠냐. 물론 자기들은 넘을 것 같다. 근데 니들이 4분기 워낙 잘 나오니까 곱하기 4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75에 곱하기 4 하면은 300 나오잖아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1년도 1분기는 YY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작년 4분기랑 또 비교하지 말아달라. 요거는 비즈니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작년 1분기 때는 기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로 2분기, 3분기, 4분기 백신 효과에 따라서 빅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소모품성 물건으로 대표적인 이런 핀팁 같은 것들, 이런 거죠.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 대비 1.5배 정도 증가를 했다. 이게 작년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더 증가했었던 거거든요. 또한 21년도에 2개의 신제품을 내려고 한다. 요거는 엠파워라는 산부인과용 제품하고 이미 FDA 승인 난 거고요. 클리니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 언젠가 낼 것이다. 그리고 안과 쪽도 노리고 있는데 여기는 FDA 지금 기다리고 있다. 2달 안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거예요. 4분기 대비 어투나 이런 게 변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숫자가 잘 나온 거는 이미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성장은 최소 침습적하고 핸즈프리 둘 다 골고루 있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의사들도 많이 늘어났다. 소모품 같은 경우도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작년 4분기 대비 숫자로는 한 2배 정도 한 것 같다. 물론 수는 2배 늘었다고 하지만 컨슈머블이 매출액이 2배가 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숫자보다는 장비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수에 대한 확인이라는 거죠. 그 추이를 이어가서 2분기 때도 스트롱할 걸로 예상이 된다. 작년에 3, 4월에 코로나가 정점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는 것 같다. 의사들 같은 경우도 환자를 보는 걸 멈추지 않고 있고 계속 클리닉을 돌리고 있다. 5, 6월 달에는 상황 점점 좋아지니까 실적도 좋아지지 않겠냐. 또한 10개의 짜잘한 국가들을 추가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63개국을 커버하게 되었다. 또 신제품 임파워라는 제품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제품인데요. 이거 FDA 승인이 얻었었죠. 이게 원래 2분기에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요거는 딜레이 돼서 한 3분기쯤 하기로 했다. 늦어도 4분기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많이 팔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의사들이 보수적이고 이거를 소프트 런칭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늘려나가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내년에 좋을 테니까 조삼모사죠. 그리고 계절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을 것이다. 근데 요거는 에스테틱 시장의 티피컬한 타입이라는 거죠. 또한 회사는 재고를 따로 이렇게 막 두지 않고 그때그때 제작해서 나온 대로 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3분기는 2분기보다는 조금 슬로우다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름 때문이다. 여름에는 어떤 국가들은 아예 닫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는데 20년은 전형적인 해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좋다고 하는 마당에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계속 밑밥을 깔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숫자로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냥 믿음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글로벌한 성장 같은 경우에는 27개의 다양한 장비를 국가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브라질의 엠비사나 차이나 CFDA 승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런 건 좀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9개 중에서 3개를 받았었죠. 나머지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우리도 모른다. 어쨌든 이게 붙으면은 좋은 거죠. 지역별로는 동사가 글로벌 쪽에서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보다. 실제로 뭐 연간 70%에서 120%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따라서 이 속도를 유지해서 가게 되면은 2년 내에 그 비중은 미국이 6, 글로벌이 4가 될 것 같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 한국, 브라질, 독일 같은 국가가 20년을 좀 저조했는데 올해는 좀 되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한다. 뭐 이대로라면 한국에서도 우리 눈에 뭔가가 좀 포착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핸즈프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는 아직 페네트레이션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US에서는 30% 정도까지 나오는데 인터내셔널은 6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남미나 아시아, 유럽 쪽이 다 코로나로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출시가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일단 마케팅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버크와 이볼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승인 진행 중인 거죠. 일부 유럽에서는 좀 승인이 났었지만은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승인만 나면 런칭을 할 건데 뭐 코로나가 해결돼 가면서 좋아지는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때 좀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써도 먹힐지 안 먹힐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전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분기를 먼저 보면은 2분기가 1분기보다 되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 약간 슬로우 다운, 그리고 4분기 때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매출을 하이, 미드, 로 시나리오로 나눠야 되는데 이 수치를 제가 미드로 기입을 했습니다. 회사는 가이던스 매출액을 270을 줬어요. 근데 1분기가 이미 확정이 나 있잖아요. 2분기가 1분기보다 좋고 3분기는 2분기보다 좀 떨어지고 4분기 때 왕창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수치가 나와줘야 27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YOY 증감률로 봤을 때는 3, 4분기부터는 성장이 없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가이던스가 되게 보수적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더 잘 찍히겠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인 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25% 정도씩 성장하는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한 30에서 50%까지는 성장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회사의 대략적인 비용 구조를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재무제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매출액은 작년에 코로나 기저를 생각해서라도 최근 4분기의 합인 이 트레일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가이던스도 270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270밀리언 달러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지만은 늘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조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뭐 숫자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았죠. 그럼 가이던스 언저리로만 계산해봐도 일단 영업이익 배수는 35배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더 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실제로는 300밀리언 달러 이상이 될 것 같고 그 이상이 되면 30배 언더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태로 추가적으로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는가는 앞으로의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서 따라가는 식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회사가 더 잘하게 되면은 밸류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정황상 더 잘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비슷한 업종의 회사 큐테라도 어닝을 발표했었는데 얘는 적자 나던 회사거든요. 얘도 1분기 때 매출액이 크게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같은 데서 대폭적인 성장이 나타났거든요. 카테고리별로는 토탈 시스템 쪽하고 스킨케어 쪽 이렇게 올라왔는데 에스테틱 업종이 나쁘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가 흐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피어가 몇 개 없었지만은 큐테라나 예전에 한국에서 좋아했던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들은 최근에 딱히 움직인 게 없었다.
그나마 인모드가 혼자서 이렇게 차별을 해가지고 올라오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니까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쪽으로는 좀 견고한 반면에 그간 많이 상승을 했다고 여겨지는 나스닥 위주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었다. 거기에 같이 엮인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작년에 사람들이 열심히 떠받들었던 캐시우드나 아크인베스트 위주의 이른바 소형 성장주, 그중에는 실적 없이 매출 성장 스토리만 있었던 종목도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폭락을 하게 되었는데 각종 소형주가 도매급으로 같이 하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인모드도 피해가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폭락이라고 하기도 무색한 것이 여기 90불 찍고 77불까지 내려온 건데 이거 15% 빠진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견고하게 올랐던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냥 적정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크랑 꼬였던 수급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아크가 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술주 ETF가 있는데 여기 인모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여기 비중이 꽤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자세히 트래킹하지는 않았지만 그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매도가 일부 영향을 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실적이 잘 나고 있고 나름의 나아갈 비전들이 있는데 이런 수급적인 요소로 꼬여 있다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원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2조 원 정도 되는데 연간 이익이 1,500억 플러스 알파 나오면은 20배 원짜리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밸류 메리트는 이만한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든 비중을 더 늘릴 사람이든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딜지 모르는 주가 하방을 가늠하면서 재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선긋기 놀이를 해도 70불 선에서는 좀 매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상으로 인모드의 1분기 실적하고 대략적인 회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